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4년의 역사를 요약을 하라면 그것의 주인공은 조국이 아닌가, 조국 전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언뜻 할 때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씨가 새로운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서전 낸답니다. 자서전. 지금 보시는 조국의 시간, 제목이 조국의 시간, 부제가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이렇게 돼 있네요. 조국 씨가 지금 올해 나이가 56살입니다. 56세. 요즘은 정말 50대 하긴 20살짜리들도 20살에 쓰는 자서전 이렇게 해서 책을 내기는 합디다마는 뭐 그것 나이와 자서전을 갖고 시비를 붙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국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서전을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그 자서전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습니다.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 책을 촛불 시민들께 바칩니다. 촛불 시민들께 이 책을 바친답니다. 사실은 그날 그 시절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조국 씨 잊어버리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국 씨. 그분들은 조국 두 글자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툭하면 촛불 시민들 그날에 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아직도 자기들 편인 것처럼 자꾸만 원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착각인 것 같아요. 조국 씨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판사 측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 꿈꿔왔던 검찰개혁을 공직자로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가감없이 담아냈다. 누가 고난이었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조국 씨 누가 고난이었습니까? 조국 씨가 고난이었습니까? 국민들이 고통받는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조국과 조국의 부인과 조국의 애들과 조국의 동생과 조카와 이런 사람들이 고통이었다고요? 여기에 지금 그 생각이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국민들이 2019년부터 당했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은 이 사람들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조국 씨가 미리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짜증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마음이 답답할 때는 거리에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를 기다려 밤공기를 쐬기도 합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을 만나 힘을 얻기도 하지만 느닷없이 다가와 욕설을 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자기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민. 자기를 욕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이 교묘한 단어 선택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처한 일상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유 불문하고, 어떤 사람들이 사과하는 척, 고개를 숙이는 척 할 때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유 불문하고 라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그런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 억울하지만 참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할 얘기가 산처럼 쌓여 있지만 억울하지만 참겠다, 이게 이유 불문하고 그런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국 씨가 참지 못하죠. 참으면 조국이 아니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 놓습니다. 짜증나시지만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검찰, 언론, 보수, 야당 그 카르텔이 유포해 놓은 허위 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검찰, 언론, 보수, 야당
그러니까 검찰, 언론, 야당 이 셋이 카르텔이랍니다. 아니 조국 씨는 뭘 근거로 검찰과 언론과 야당이 카르텔을 맺었다니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지요? 아, 옛날에 채널A 사건 모든 조사를 다 했는데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모든 조사를 다 했는데 결론은 다 무혐의. 그런데 조국 씨는 아직도 그 프레임에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검언 유착. 검언 유착으로 하기에는 싱거웠던지 거기다가 검언 야당까지 붙여서 이번에는 검언 야 유착. 그 프레임을 또 돌리네요. 그러면 자기들의 강성 지지자들은 뭐 환호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번 집필은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감정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꾹 참고 썼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규탄 성명서를 쓰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시청자분 계실 겁니다.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조국의 시간, 가족의 피로 썼다. 첫 번째, 조적조도 모자라서 책까지 쓰냐? 책까지 써 이제. 참 정말 누가 그랬더군요.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누가 그랬죠? 가지가지 한다고.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책 17,000원 받는다면서요? 공짜로 준다면 내 휴지로 쓰겠소.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조국 또는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지금 첫 책을 예약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저 책을 미리 받아보겠다는 예약 그 인증 사진도 올리고 지금 아마 책은 좀 팔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뭐? 당신과 당신 가족이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조국 씨? 여보세요? 국민이 고난의 시간이었어. 네 번째. 아무튼 조국의 멘탈은 기네스북감이다. 기네스북감이야. 다섯 번째. 과대망상은 정신과에 가셔야 한다. 제가요, 우리나라의 이 정신의학과의 최고가는 그런 정신의학 전문의 한 분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멘탈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나르시시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이분이 이제 과대망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이 낸 나는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자서전에 대한 저희 시청자들의 댓글 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